네, 역대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예상되는 제8호 태풍 바비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데요. 태풍 피해 대비에 대한 자세한 얘기, 전 한국방재학회 회장인 정상만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풍 바비 소식들 계속해서 뉴스 특보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태풍이 올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말 자체가 주는 어떤 두려움이랄까요? 이 정도 굉장히 이 위력이 어느 정도가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렇게 안 됐으면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가장 바람이 세었던 태풍이 이제 매미 때였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제주도가 이제 초당 60m 된 거죠. 지금은 이제 보통 예측을 지금 60m 정도 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뭐 또 매우 강한 태풍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이제 뭐 45가 넘었지 않습니까? 네. 60으로 지금 육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50m 초당 50m 정도면은 그 콘크리트 건물이 그 무너질 수 있는 이런 네.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위력이 지금 우리가 최대를 가졌던 거 이상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위력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최대 풍속, 뭐 순간 풍속, 뭐 이 수치상으로도 여러 가지 수치를 봐도 이번 태풍이 정말 위력적이다, 굉장할 것이다라는 예보들이 나오고 있어서 과연 이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희가 좀 전에 그래픽 보여드렸는데 그 좀 자세히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뭐 이게 풍속별 어떤 정도의 피해가 오는지 이 표시를 보고 계시는데 이게 기상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최속 15m일 때 건물 간판이 날아간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최대 풍속이 초속 60m면 콘크리트 건축물 붕괴 50m를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저기에 그렇죠. 해당되는 피해가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50 이상 정도 되면은 지금 우리가 표에서 보는 대로 콘크리트 건물이 붕괴되는 부분으로 보는데 콘크리트 건물이 붕괴된다는 거는 엄청난 큰 위력이지 않습니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거기서 네. 60m로 간다니까 네.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최고 이상을 갈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게 이 바비의 또 하나의 특징이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합니다. 이게 해상 30도 넘는 뭐 고손 해역을 거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속도가 느리게 되면 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들은 또 어떻게 좀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한테는 좀 더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또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보통 적도 부근에서 생성이 돼가지고 이제 위력이 한 제주도쯤 오면은 거의 이제 뭐 커져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반도를 뭐 거치든지 일본으로 스쳐가든지 안 그러면 북한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되는데 네. 여기는 이제 제주도 와서 가장 커졌으니까요. 커졌으니까 이게 느리게 진행함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아까 2개 정도 우리가 뭐 볼라벤하고 그다음에 링링 이 2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거의 2개가 큰 바람에 의한 태풍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개는 이제 미리 오기 전에 커서 문제가 덜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커져서 이렇게 되니까 느리게 가면 갈수록 피해는 우리한테 더 커진다. 그들은 보통 13시간 내지 15시간 머물렀거든요. 네. 이 우리 주변에서.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오는 것은 한 15시간 이상 머물 것이라는 게 거의 예보가 되기 있기 때문에 그 이상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네.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우려되는 태풍 피해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태풍 루사, 2003년도에 태풍 매미, 네.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사와 매미 얘기는 자주들 언급을 합니다. 그만큼 당시의 태풍 피해가 엄청났기 때문에 계속 회자가 되는데 참 오랜만에 이 태풍 바비가 오면서 루사와 매미가 언급이 많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 강풍 피해가 상당히 우려된다는 건데 그때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가장 피해를 많이 준
강풍이 이제 루사였죠. 네. 루사에 그 우리가 피해가 한 5조 정도 이렇게 네.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매미는 한 4조 정도 해서 거의 10조에 육박하는 이런 피해를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고 있는 이제 바비가 얼마 정도 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강도로 봐서는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동 경로 쪽에서는 앞서서 이제 2012년에 있었던 볼라벤, 2019년도 작년도에 그 링링 뭐 이 강도와 이동 경로 좀 유사하다라는 그런 기상청 예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주를 진입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바비는 제주에서 또 북상하게 되고 있고 이 이동 경로상으로 봤을 때 과거에 뭐 링링과 바비의 또 닮은 꼴, 좀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바비하고 링링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비슷하다. 말씀을 예. 하셨습니까? 지금 예측된 거로는 그래도 링링이 조금 더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조금은.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바비는 제주도에 와서 시작을 크게 떼가지고 네. 느리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링링은 한 12시간 정도 머물렀거든요. 네. 거의 다 최대한 게 와가지고 빨리 지나갔다고 보는 거죠. 네. 물론 둘 다 강풍은 강풍입니다. 그렇지만 이 강풍이 지금 바비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되는데 이게 피해가 그만큼 최근에 이제 서해, 뭐 호남, 충청 이쪽으로 계속 이 태풍의 경로가 형성될 것이다.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또 집중호우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 지역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안 그래도 피해가 입었고 복구가 제대로 아직까지는 안 된 상황에서 태풍까지 게다가 역대급 태풍까지 맞게 된다면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전남으로 해안가부터 시작해서 전북 해안, 그다음에 충청 해안,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 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할 때 네, 사실은 이제 인명과 재산 측면에서 볼 때는 큰 도시 지역이 좀 적기 때문에 시설 피해가 굉장히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견딜 수 있을까 정도는 네. 사실은 이제 구례나 그다음에 곡성 이런 부분은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아직까지 복구가 뭐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렇죠. 상태에서 예. 다시 받으면 정말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 시설 피해들, 뭐 인명 피해들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들 중에서 특히 시설 피해들 사전에 좀 준비를 하면 사전에 좀 대비를 하면 좀 어느 정도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막기가 좀 어려운 시설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도시냐 농촌이냐 안 그러면 해안이냐 뭐 산지냐 이렇게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지와 그 민간이 네. 접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보통 극경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절개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신경이 쓰이고요. 그다음 도시 부분은 이제 특히 간판이죠. 특히 이 간판 이런 것들은 이 전기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끊어지고 이럴 경우에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간판 아니라도 그냥 건물에 있는 간판들이 60m, 초당 60m에 설계된 건 아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지내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에는 특히 비닐하우스가 이제 문제입니다. 비닐하우스의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이렇게 강풍이 오면은 지붕 윗부분이 날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날아가는 것도 날아가는 거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하고 특히 과실수는 지금 사과나 뭐 배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까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어떤 것들은 좀 일찍 따야 될 경우도 있고 또 그것도 한계에 있을 겁니다. 읽지도 않은 걸 딸 수도 예.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낙과 있고 피해도 상당히 예. 우려가 되네요. 또 뭐 어항 같은 데는 지금 양식 네. 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양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복 같은 걸 양식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걸 좀 촘촘하게 하는 거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조금 피해를 많이 받고 작년에 이렇게 피해를 보았을 때는 거의 한 80% 피해를 봤거든요. 예. 그래서 좀 촘촘하게 하자. 바람과 비에 좀 강하게 하고 이런 것도 이제
바로하게 한계가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미리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렇지만 현재에 와서는 최대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장마 피해, 수해 피해를 워낙 당시에 그 산사태가 또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그 피해를 많이 봤어. 이번에도 또 우려가 되는데 특히 뭐 초속 50m 이상이면 아까 뭐 콘크리트 건물까지 날릴 수 있는 이 정도의 위력이면 산사태에 대한 대비는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사태 지금 이제 우리 산림청에서 주의 관심 경계 3단계로 지금 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심각까지 예. 갔는데 지금 경계까지 와 있는 이유가 이제 물을 너무나 많이 머금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바람이 불면은 나무라든지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또 취약해지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바람에 대해서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로 폭우도 지금 같이 동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묵으면 물이 한 거의 다 우리가 토양이 갖고 있는 게 암석까지가 한 1m 이하입니다. 우리가 한 7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사태가 일어나면은 그냥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지금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네.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각 가정에서는 이제 오늘 밤부터 그다음에 오늘 내일 새벽 그리고 내일 종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태풍을 맞으면서 예.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피해 막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는 어떤 것들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바람에 날릴 것 같은 거 이제 바깥에 있다든지 또 어떻게 깨져서 문제가 될 부분을 고정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집 안으로 들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여러 곳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창이 흔들리는 게 문제잖아요. 네. 창이 흔들리면 일단 깨지게 되고 문제가 되니까 옛날에는 그냥 테이프를 붙이자 안 그러면 신문지를 이렇게 붙이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뭐 우유 컵이라든지 이런 걸 부셔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안 흔들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테이프나 뭐 신문지를 붙이는 것보다는 네. 창문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고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 네. 테이프라든지 신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걸 안 흔들리게 한다기보다는 완전히 깨졌을 때 날리는 부분이 굉장히 적게 감소하는데 이의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그거는 신문지보다는 테이프가 좀 더 강하죠. 좀 더 이게 떨어져서 어떤 경우에는 지금처럼 60m 정도 보면 100m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유리 조각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산산조각 안 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 앞에 유리창이 깨져도 그냥 쨍그랑하고 다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효과를 노리는데 테이프라든지 신문지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 많은데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이제 저층과 고층일 경우에 이런 이번 태풍의 피해가 어느 정도로 닥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큰 차이 없나요? 아니면 좀 각각 그 층별로도 좀 대비하는 것들이 좀 달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층 쪽은 이제 침수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물론 저지대에 있는 아파트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고요. 특히 지하 시설에 대한 부분이 신경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층 쪽에 있는 것은 예를 화분을 밖에 내놓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들려놔야 되고 네. 또 어떤 부분은 고정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란다에 있는 화분 같은 것들도 지금 빨리 치워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만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